혹시 부모님이 남긴 빚도 자녀가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 문제를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를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경우에 한정 승인이 유리한지, 그리고 최근 바뀐 중요한 판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상속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금 2천만 원과 빚 8천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빚 문제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족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이 되면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함께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는 무엇일까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도 받지 않고 빚도 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금 1천만 원과 빚 1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예금도 받을 수 없지만 빚 역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포기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인 지위가 사라집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번 수리되면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기 전에는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정 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남겨진 재산으로만 채무를 정리하고 내 개인 재산으로는 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금 3천만 원과 빚 1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3천만 원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 승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됩니다.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채무가 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과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한정 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 포기는 재산도 포기하고 빚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정 승인은 상속 자체는 받되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 포기, 재산 포기, 빚 포기, 상속인 자격 상실, 절차 비교적 단순. 한정 승인, 상속인 지위 유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개인 재산 보호, 절차 상대적으로 복잡. 쉽게 기억하신다면 재산도 필요 없고 빚도 싫다면 상속 포기,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 승인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즉 예전처럼 바로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빚이 많은 상속의 경우, 배우자는 한정 승인, 자녀들은 상속 포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가족에게 채무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기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3개월 안에 법원 결정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안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민하는 중에 상속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사용하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는 서둘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는 특별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특별한 빚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몇 년 뒤 갑자기 채권자의 독촉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래전 보증채무나 금융채무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 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실제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나 조부모의 채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에게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민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릴 때는 알 수 없었던 상속 문제를 성인이 된 뒤 뒤늦게 확인했다면 다시 한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 승인은 법원에 신청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포기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 승인 후 5일 안에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 신고를 하도록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채권 신고를 받은 뒤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 목록 작성도 필요하고 청산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은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상속 포기가 유리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 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을 전혀 원하지 않는 경우, 채무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예금은 거의 없는데 금융 채무가 수천만 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 순위와 가족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결정할 때는 가족 전체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숨겨진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가족에게 빚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막고 싶은 경우 등입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권하는 방식 중 하나도 한정 승인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나와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차가 복잡한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판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산과 빚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24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거래 정보, 예금 및 보험 정보,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국민연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른 뒤 한참 지나서 상속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상속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신청 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집이나 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무 상담까지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 역시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도 포기하고 빚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하지만 특별한정 승인 제도와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제도도 존재합니다. 또한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자녀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은 빚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실제로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활용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